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이 시간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정부가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지역으로 자비로 열차를 탈 경우에 이 자원봉사 확인증을 받은 뒤에 역 창구에 제출하면 100% 환불받을 수 있고요. 또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특별 재난적 진출입 구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보다 많은 분들 따뜻한 사랑과 손길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부산 여성의 전화 아영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미투 운동이 2019년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때문에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먼저 부산 여성의 전화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사단법인 부산 여성의 전화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성평등 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1990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여성 인권 운동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부산 여성의 전화 산하 기관으로는 성가정폭력 상담센터, 부산진 여성 인력개발센터, 부산 진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네. 이렇게 4개의 산하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부산 여성의 전화가 한국 여성의 전화 25개 지부 연합으로 그동안 그 활동을 하다가 올해 2019년 네. 2월 27일부로 그 시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독립사단법인으로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원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독립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게 네네네. 됐는데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많이 무겁네요. 네. 대표님은 뭐 부산 여성의 전화 외에도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그런 계기도 있으셨을 테고요. 또 대학에서는 문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말 다른 어떤 분야로 오게 되어서 또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일반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혼과 함께 출산이 바로 이어지면서 네. 또 경력 단절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어떤 살았던 삶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분야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간접적으로 지켜봤던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이 취약계층들을 향해서 그 가지고 있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타자들에 대한 그 관심 네. 그 정말 자기 일처럼 그 도와주는 어떤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충만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또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의 어떤 작은 어떤 노력인데 그 또 도움을 받는 상대방은 상당히 제게 또 크게 감사함을 또 제가 드린 것보다 네. 더 많이 주는 어떤 상황에서 참 이 일도 상당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던 차에 또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네. 또 사회로 다시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뭐 대표님이죠. 예, 지금은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을 경험을 하신 거군요. 그 네네네. 기간이 한 그러면 어느 저는 정도나 한 되셨죠? 6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6년 정도 경력 단절로 계시다가 다시 또 전혀 다른 분야, 새로운 네네네. 분야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떠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네네. 기억에 남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는 사실 그때 아이를 키우면서 네. 집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소에서 아, 이제 네. 무료 급식을 하는 일을 우선 시작했었는데 상당히 즐겁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식사를 준비하고 또 만든 식사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피드백이 상호 오가니까 상당히 즐거운 네.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삶의 활력을 또 받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또 했던 또 다른 자원봉사활동은 부산 시립병원에 가시면 그 행여병동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보호자가 없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을 케어해야 되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일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은 들었었는데 네. 정말 내 아니면 이분이 정말 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그 느낌이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는 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실 정도면 요리 실력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잘한다는 자신은 없는데 네. 빨리 할 자신은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사실 주부인 내가 무슨 봉사를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이렇게 무료 급식이라든가 저도 미혼모 시설에 가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주는 봉사활동을 네. 예,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가 더 얻어오는 게 굉장히 네네네. 많더라고요. 그죠? 많이 또 배우게 네네. 되고 느끼게 되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현재 부산 여성의 전화 대표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미투 운동 이후에 어떤 성폭력이라던가 성차별과 관련된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어떤 통계가 작년 보고에 따르면 상당히 많이 네. 이렇게 많아진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도 뭐 성가정폭력 상담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그 작년에 여러 상담 건수가 늘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미투 운동이 뭐 사회에 미친 파장은 상당히 크겠지만 네. 여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게 폭력이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지점과 나만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네라는 어떤 일반화. 네.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을 그동안은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말해도 되겠구나, 네. 말해야 된다라는 이런 용기를 얻은 것이 또 미투 운동 이후에 여러 상담 건수가 늘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강화되었다라고도 네. 얘기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로만 생각을 하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조금 팽배해 있었다면 어떤 이제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또 그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회자님께서 정말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여성 관련한 폭력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실은 그동안 많이 네. 치부되어 왔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전에 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정사 문제라고 이제 인식을 했었고 제도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성 단체들의 연대와 운동으로 90년대 중반에 가정폭력에 관련한 특별법이 이제 제정이 네. 되면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폭력을 예를 들자면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어떤 폭력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부작용을 네. 가지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그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좀 소유하는 또는 여성은 좀 쉽게 때릴 수 있다라는 또 여성이 맞을 짓을 해서니까 맞는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 통념의 어떤 고리가 상당히 강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이거를 법률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했었는데 90년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90년대 중반에 사회 구조적인 측면으로 이제 네. 인정을 하고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피해자들을 또 지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옹호의 어떤 역할을 좀 강하게 되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만 네. 보더라도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한 연예인에 대한 가십거리 또는 비난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날 어떤 부분인데 좀 구조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라는 지점은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다가 또 이런 걸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경찰과의 어떤 유착 문제.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된다라는 인권을 상당히 침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념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저희 같은 여성 단체들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교육, 홍보, 캠페인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네. 자꾸만 숨기고 또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참고 살아오면서 본인만의 어떤 희생을 하면서 살아왔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는 그러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갈 길이 좀 멀어 보입니다. 한국 여성의 인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한 어느 정도까지 그 여성 인권의 위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인권을 규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될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은 달라지겠지만 폭력이나 차별 문제를 가지고 일단 보게 되면은 과연 우리 사회는 여성 폭력이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최근에 와서는 또 사이버상에서 네. 디지털 성범죄 문제까지 뭐 다양한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성 인권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는 그 차별과 관련하여 여러 성평등 지수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성불평등 지수, 그다음에 성 격차 지수, 뭐 여러 어떤 개발 지수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신기해요. 어떤 지수를 써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앞서간다라는 보고도 있고 네. 아주 뭐 하이다라는. 근데 그 이유는 그 지수들이 사용하는 지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별 격차, 성불평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조금 발전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지표를 뭘 구성하고 있냐면은 모성 사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성들의 중고등학교 입학률 뭐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서는 성평등이 상당히 상위권이군요. 높게 네. 이렇게 나타나서 작년 그 통계에 따르면 저희들이 세계에서 10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1위 그 네. 성평등이 상당히 높게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그와 반대로 성별 격차 지수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 그 상대국이 한 149개국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저희들이 115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하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했더니 지표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불평등 지수의 어떤 지표와는 달리 성별 격차 어떤 지표는 선진국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남녀의 어떤 성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제 이거를 지표로 삼았는데 거기에 따르니까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는 고위직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지표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 좀 차이가 많이 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한국의 그 성 격차 지수는 또 상당히 낮은 걸로. 그래서 어떤 지표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개도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좀 성평등이 좀 잘 이루어진 국가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네. 선진국형으로 보면은 여전히 아직 부족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형식적인 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은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또 최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은 많은 남성들이 육아에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가사 부담을 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수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가져봅니다. 네.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평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직까지도 완전한 성평등 국가는 없다. 성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여성의 전화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 해야 할 그런 역할들이 더 중요하고 또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산 여성의 전화에 도움을 받고 인생을 좀 더 새롭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이 나는데 네. 저희 기관을 2년을 맺으시는 분들은 회원 활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 외에는 주로 교육센터를 통해서 네. 저희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저희 교육센터는 성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하는 네. 교육센터로서 일반적으로 여성 폭력 시설이나 상담소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각각 100시간씩에서 200시간을 받아야 되는 어떤 일정인지라 상당히 길죠. 네. 그래서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여성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조금 더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분, 그게 또 가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하는 일에 자원활동가로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해주시고 여러 행사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네. 또 후원 활동도 해주시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인 삶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여성들의 변화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좀 개별 사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저희 기관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거는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네. 그 힘을 통해서 또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또 주는. 도움을 줄 수 네. 있는 이렇게 선순환적인 어떤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또 기억이 남고 네. 또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죠. 해서 피해자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러 오셨을 때는 정말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도움을 받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또 유사한 어떤 경험치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과 함께 또 청소년 중에서 한 명은 성폭력을 또 오랫동안 친족 성폭력이라 이렇게 네. 당하게 되면은 사실 대단히 무기력해지고 자기 삶을 좀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네. 의도적으로 그런 방어 기준을 쓰게 되는데 이 친구가 이런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찾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원하던 그런 취업 활동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계속 연락도 한 번씩 오고 이러면 상당히 좀 보람도 되고 뿌듯하고 네. 그런 어떤 경험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보람과 힘을 얻고 네네네, 일을 하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여성의 전화 그런 상담 전화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큰 변화라기보다 점진적인 변화는 네.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이라는 좀 이런 이슈에 조금 한정된 어떤 상담이 많았다면 네.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문제들 이런 어떤 이슈가 좀 다양해졌다라는 어떤 측면을 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이전에는 감정 호소 너무 힘들다라는 이 네. 호소를 위해서 좀 들어주었으면 누군가에게 좀 하소연하는 이런 어떤 부분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네. 대처하는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전에는 사실 저희들 상담소에 오는 어떤 경로가 좀 단편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경찰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주시고 부모님들도 이전에는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드러내면 너에게 네, 나중에 네. 미래에 뭐 결혼을 잘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상당히 우려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방어를 하셨어요. 네. 오히려 상담을 받는 거를 어. 좀 꺼려하는. 근데 최근에는 부모님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는지 좀 적극적으로 빨리 네.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적극적 대처를 통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음. 이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좀 변화가 좀 크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의 인식이 좀 변화되고 네네네.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그야말로 가정의 소중함을 늘 느끼실 것 같은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부산 여성의 전화에서도 많은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진행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네네네. 5월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가정 폭력 없는 평화의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이 주관을 해서 부산 지역의 여성 폭력 상담소나 쉼터 17곳과 함께 공동 연대하여 이번에 또 가정 폭력 없는 평화의 달 행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는 이미 정해졌는데 5월 25일, 장소는 아직 조금 미정입니다만 네. 송상현 동상이 있는 광장이나 아니면 서면 하트 조형물 있는 거리에서 아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족은 필요 없다,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가정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어떤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 여러 주제와 부수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네. 많은 시청자분들 5월달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 어떤 행사에 적극 동참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가정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매년 7월에는 부산 여성 인권 영화제 개최하시잖아요. 올해가 네네. 벌써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네. 2009년에 시작을 해서 벌써 올해로 11회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그 7월 4일, 5일 양일간 부산 그 영화의 전당에서 역시 그 영화제를 실시할 것 같은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이게 저희들은 예약제로 진행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거의 전 좌석이 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네. 예. 이런 영화야 제 크게 관심을 안 둘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분위기도 되게 좋고 네. 작가와의 이렇게 대화도 있고 하다 보니 작년에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저희들이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좋은 기획과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여성인권영화제에서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합니다. 그래요. 올해도 빨리 예약이 마감될 수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네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처럼 여성의 전화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그 검색창에서 부산 여성의 전화라고 치면 바로 홈피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검색을 통해서 오시면 제일 빠를 것 같기도 하고 전화번호 말씀드려도 되나요? 051-817-4321번입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성가정폭력, 여성폭력과 관련한 상담과 연계가 또 될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가족 여성들 또 가족들에 대한 네. 또 지원 또 여성들의 그 직업 훈련 노동, 고용과 관련한 그런 어떤 직업 상담도 네. 또 저희 산하기관에서 또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부산 여성의 전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폭력뿐만 아니라 어떤 네. 일과 관련해서도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번호를 안내를 해 주셔야죠. 네. 지역번호 051 누르시고요. 817-4321번으로 문의하시면 뭐 직업훈련이든 여성폭력이든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들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네, 모든 여성 단체들이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회원 단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올해 독립사단법인화 네네. 되면서 좀
저희 여성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물리적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사무국 이전을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여성분들과 좀 접근성이 좋은 어떤 상황에서 좀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좀 이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실제로 여성단체의 여성 활동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교육하고 양성해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를 좀 양성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은 사실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인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치, 사명감이 함께 조금 필요한 어떤 부분인데 이를 좀 교육하고 양성해서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활동가들을 좀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 또 다른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아영아 대표님처럼 경력 단절로 몇 년을 계셨지만 이렇게 또 멋지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또 뻗어주고 계시는 만큼 우리 아영아 대표님을 롤 모델로 삼는 많은 또 여성 활동가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리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과 남성, 뭐 너와 나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산 여성의 전화 아영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주의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 변화의 바람에 모두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